변신입니다. 변신. 예.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네. 그 작가의 초기 작품이에요. 이게 18번째 작품이고요. 네. 88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18번 소설만 네. 18번째 작품이고요. 네. 근데 이 초기 작품이라는 의미보다는 제 생각인데 네. 이건 작가가 그렇게 밝힌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 작가의 작품 세계가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넓어지는 첫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물결이 나오게 되는 예. 그 지점에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 작가 자신은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1990년 6월에 출간된 일본에서요. 네. 숙명이 그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계기가 된다고 본인 인생에 있어 작가 예. 인생에 있어서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숙명보다도 그 다음에 1991년 1월에 출간된 변신이 정말 작가가 처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요 얘기는 그 후에 한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교수님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전 세계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와 그 작품들에 대해서 교수님만큼 이렇게 연구하시고 연구라니까 너무 학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하시고 예. 많은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뭐 이런 학위가 있다면 학위 한 두세 개는 따지 않았을까. 따세요. 진짜로 하세요, 교수님. 박사. 아니 그 학위를 받으실 게 아니라 학위를 주셔야죠, 다른 분들은. 그래야겠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나가게 예. 되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이 일반 일반 편이고요. 그리고 스포일러 버전을 2개나 준비했어요.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지 않나요? 이 책은? 그렇게 안 긴데도 네. 제가 좀 특별한 작품이고 네. 해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자, 변신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일본 출간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1월이었고요. 예. 18번째 작품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총 88편을 쓰셨으니까 초기 한 4분의 1 지점에 그렇죠. 네, 예. 나온 책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출간일은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출간이 됐고요. 음. 그러니까 14년이나 있다가 출간이 됐고요. 이게 1판인데 네. 여기 또 판형이 또 뭐 2판, 3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에 2판, 2014년에 3판 이렇게 나와 물론 있고요. 다 가지고 계시죠, 교수님? 다 갖고 있고요. 예, 지금 가지고 제가 오셨네요. 책은 이게 이렇게 가장 최근인가요? 이게 그 마지막 거고 예. 3판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고요. 예. 그리고 제가 1판, 2판은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이거 읽었거든요. 예. 또 다시 읽고 싶다. 예, 재밌습니다. 오늘 그러면 스포일러 버전은 알아서 녹음하실래요? 그래야 되니까 같은데. 듣지 말고는. 아니 이게 또 이 책을 읽고 싶게 나온 게 예. 흐릿하게 이거 거의 스포일러인데. 사람 얼굴이 두 사진 개. 예, 요 사진이 아니라 책 표지를 보시면 예. 이게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판 일본 이제 문고본이고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요거는 일본 중국 책이 제가 한 권 있어요. 중국 책도 갖고. 어쩌다가 중국 책을 또 한 권. 대단하시네요,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또 중국은 이렇게 우리나라랑 책 방향이 같은데 그러게요. 일본은 예. 문고판은 위아래로 예.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돌아가기. 일본은 아직도 위아래 세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게 요게 그 DVD도 갖고 계시네. DVD 이제 있고요. DVD.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발간된 DVD입니다. 예. 이거는 근데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발매된 예, 거. 그렇죠. 예. 이건 좀 이따 더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렇고요. 그럼 뭐 그리고 만화책은 뭐예요? 요거는 그 일본에서 만화책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야, 이 제목이 헤즈네, 헤드. 예. 헤드의 S, 붙고요. 헤드. 헤즈. 예, 머리하고 관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일본어로 써서 헤즈라고 헤즈. 예. 근데 특별한 거는 요거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것도 번역본이에요? 예, 번역본입니다. 아니, 변신한 작품 도대체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갖고 와서 그게 있구나. 네 권으로 네. 네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1편만 가지고 와봤는데 네. 요건 또 뇌가 나를 지배한다? 예.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이것도 스포일러다 거의. 만화책도 좀 재밌습니다. 네. 제가 재밌게 봤어요. 교수님은 관심 분야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뭐 영화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 만화도 정말 많이 만화 갖고 아주 있어요. 좋아합니다. 네. 만화도. 대학 교수라는 직업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근데 의외로 또 저 같은 분들 꽤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네. 제가 몇 분 봤는데 네. 뭐
드러내놓지는 않으시던데. 갑자기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번역은 누가 하셨죠? 예, 이선희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이선희 선생님이요.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어요. 히가시노 10권이나 하셨어요. 네. 이 작가의 책을. 그래서 변신, 뭐 교통경찰의 밤, 괴소, 독소, 흑소 소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선희 선생님은 비밀을 번역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히가시노 게이고를 알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하고 아내를 사랑한 여자, 뭐 방황하는 칼날, 공허한 십자가, 그리고 그 산타 아줌마가 그 최근에 새로 또 다른 나온 이름으로 건데 나왔다고? 예. 그 전에 것 처음 거를 이제 번역하셨고요. 예. 그 마더 그 크리스마스인가 그걸로 예.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그 예. 전에 거를 번역하셨고요. 예. 이게 페이지도 굉장히 그 마더 많습니다. 산타 아닌가요? 마더 산타였나요? 예. 그 지난 시간에 물론 작년이어서 그런데 네. 마더 크리스마스. 마더 크리스 죄송합니다. 아, 산타 아줌마가 원래 원작. 맞아요. 예, 이게 작년 기억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게 아니 저는 페이지 얼마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400페이지가 넘네요. 450페이지니까 아, 그렇군요. 꽤 스포일러 나옵니다. 버전 뭐 2회에 예. 걸쳐서 하실 만하네요. 맞습니다. 예. 이 변신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예, 인기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독자 만명 투표에서 일본 독자 만명 투표에서 24위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24위면은 그 71작품 중에서 그렇게 했고요. 이것도 지금 88작품이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한번 만해. 해보면은 예 좋겠어요. 팬투표. 예, 그 뭐 남야 자파점 뭐 1, 2위 다툴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그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아까 그 DVD 말씀드릴 때 영화 잠깐 했는데 네.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91년도에 나왔으니까 한참 있다. 14년이나 있다. 만들어졌고 예. 우리나라에서 출간될 때 그 같은 해 일본에서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이 남자 주인공 뭐 여자 주인공 다 유명합니다. 그 주니치 역에 타마키 히로시라는 배우가 있고요. 네. 여자 주인공이 그 메구미인데 이 여자 배우가 아주 유명해요. 아오이 유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조연으로 나오거든요. 그 인생을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히가시노. 근데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딱 두 작품 비밀에서 단역으로 나와요. 대학 교수 역으로 잠깐 몇 초 나오고 네. 이 그 변신에서 조연으로 나오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한 10번을 돌려봤는데 예. 못 찾았어요. 아, 어디 나오는지를 예. 나오긴 나왔습니까? 분명히 나온다라고. 네. 뭐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찾아봤는데 분명히 분장을 나온다는데. 변장을 하고 나오셨나? 그래서 이거 혹시 들으시는 그 애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면인지까지 딱 누군지 짚어주시면 도대체 좋겠네요. 예. 제가 도저히 못 찾았어요. 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DVD로 계속 돌려보셨는데 돌려봤어요. 계속. 편집됐나 보죠. 그 그러니까 부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예. 나온다고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온다고 해요. 아, 그 DVD에도 나와 있습니까? DVD 끝날 때 제가 이름 캐스팅 올라가잖아요. 네, 캐스트. 근데 거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럼 편집된 거죠. 그랬나. 교수님 이렇게 근데 아니 미디어를 다루시는 교수님께서 이상해요. 다 나온다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쨌건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나오는 거 맞다 예. 하시면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인공들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예, 네. 그 아오이 유 그 여자 배우가 워낙 유명해요. 그 네. 85년생이고 그 2001년도에 이와이 슌지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네. 그 감독의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하나와 앨리스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훌라걸스 뭐 이런 데 나왔고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 됐네요. 2018년에는 그 이름 없는 새라는 영화로 그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탔고요. 아, 이름 없는 새 그 주인공이 아오이 유예요? 예, 그렇구나. 맞습니다. 저 이거 네. 봤거든요. 보셨네요. 저는 네. 아직 못 봐가지고. 이거 재밌어요. 한번 봐야겠네요. 요즘은 그 IPTV에 많이 올라와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2008년에 그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과 괴물. 괴물 감독 그리고 도쿄라는 그 단편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아,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그 거장. 거장들도 이렇게 단편 영화를 찍고 있어요. 하는군요. 그래서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변신은 드라마로도 나왔다면서요? 이 작품이 참 특별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네. 2014년도에 와우와우 TV에서 5부작으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요거는 보셨어요? 이거 아직 못 못 봤습니다. 보셨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화책으로도 출간이 됐고요. 진짜 만화책까지 헤드의 이제 S 예. 헤즈인데 맞습니다. 그 일본어로 써놓은 것도 재밌어요. 헤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몇 권입니까? 이 4권짜리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 만화도 재밌다고요. 예, 이게 내용을 다 알고 보셔도 재밌어요. 알고 봐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이제 2회차, 3회차 스포일러 버전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변신 간단하게 줄거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어느 날 평범하고 소심한 20대 청년인 주니찌는 강도가 쏜 총에 머리를 맞게 됩니다. 최첨단 의학의 힘으로 손상된 뇌를 제거하고 타인의 뇌를 이식하는 엄청난 수술을 받은 뒤 주니찌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이후 누구도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주니찌는 인격이 변해가는 충격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의 뇌인가 궁금하고요. 또 운명은 또 어떤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아주. 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나 싶기도 한데 스포일러 버전에서 맞아요. 자세하게 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책 표지 내용도 재밌군요. 표지 소개시켜 주시죠. 세계 최초의 뇌이식 수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의 그늘진 욕망. 과학이 발달은 인간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예, 이 소설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너무 심파적으로 했네요.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이 작품 이제 작가에게 특별한 작품이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스스로는 이제 다른 작품. 예,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더 맞다니까요. 예,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 작가 데뷔 처음부터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전통적인 추리 소설의 그 전형적인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작품 중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설계도는 아니고 뭐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일일이 다 맞아요. 설명을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살인 사건을 다뤘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뭐 누군가가 고군분투하고 뭐 트릭을 풀고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건물이랑 평면도까지 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데뷔 5년이 지나서 나온 그 숙명에서부터 이 본격 추리 소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 번 밝혔는데 그런데 이 숙명도 사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잡는 어떤 그런 그 전형적인 추리 소설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 숙명 다음 작품 장편 작품이 그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달았죠? 예. 네. 이 소설도 그 살인 사건에 대한 범인을 잡는 스토리거든요. 그 여전히 그 초기의 전통 추리 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가면산장 살인 사건 다음 작품이 이 변신이에요. 오늘 하고 있는. 근데 이 변신에서 완전히 황골 탈퇴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종류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 범인 잡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썼는데요. 네. 살인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그 스토리 구조상 아주 그렇게 중요한 요소 아니고 짧게 나오고요. 네. 이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그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 변신은 제가 보기에 그 추리 소설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추리 소설과는 다른 이질적인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 소설 이상으로 아주 무척 흥미진진한 그 작품입니다. 예, 사실 변신이 이제 뇌과학에 대한 것을 많이 다뤘는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뇌의학이나 과학을 소재로 다루는 소설이 무척 많잖아요. 예, 이 작가가 이과 성향의 그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 이 변신에서부터인데요. 네. 뇌 이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소설의 상당한 분량이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받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라는 대전제를 이제 소설의 밑바탕에 깔고 있고요. 네. 이 살인 사건이 주가 되는 소설이 그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특별하고요. 특히 이 작가는 그 뇌과학 관련해서 다룬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의 기억을 개편한다는 스토리인 그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도 있었고요. 다중인격에 대해서 다룬 그 플래티나 데이터도 있었고요. 이거는 예, 제목을 바꿨다면서요. 미등록자로 이제 바뀌어서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뇌과학과 물리학을 잘 조합한 아주 재미있었던 작품인 라플라스의 마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변신 이후로 그 작가가 그 뇌의학, DNA, SF, 뭐 초자연 현상 등 이과 성향이 강한 작품들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 이과 성향의 소설들이 바로 이 작품 변신 이후부터 그 지필이 많아졌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교수님 분석에 예, 의하면. 맞습니다. 예. 이게 첫 작품 같아요. 그리고 이 이과 성향의 그 소설들을 이제 변신 이후부터 그 집필해 오게
해오게 된다고 했는데 네. 그것뿐이 아니고 이 변신 이후로 자신의 그 소설의 주제와 소재의 그 세계를 무한대로 넓혀 나가요. 예를 들면은 그 변신 출간 후 3년 있다 나온 그 책이 그 레몬인데요. 레몬. 이게 뭐 인간 복제를 다뤘고 그리고 또 94년에 나온 옛날에 내가 죽은 집, 뭐 그 이어서 또 그 세 권이 나오는데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이게 세 권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책들이 다 독특해요. 정말 어디다 뭐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재밌는 소설들이고요. 이런 어떤 다양하게 그 무한대로 퍼져 나가는 그 소설의 출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변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맞을 거예요. 타당한 말씀이에요, 진짜로. 예. 이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어느 잡지와 그 야성시대라는 잡지인데 2006년도에 변신 작품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작가가 직접. 예, 그렇습니다. 변신 소설의 아이디어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현듯이 사람의 우뇌와 좌뇌 중에 한쪽만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전개가 되더군요. 버스에 타고 있던 15분간 이 소설의 대부분 줄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미스터리인지 아니면 SF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새로운 소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이 무척 잘 팔릴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출판사가 이 작품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잘 팔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척 실망을 했죠. 근데 2005년에 변신이 영화화가 되고 나서 이 소설이 화제가 되고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숙명이 드라마화되고 이어서 변신이 영화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소설책이 잘 팔리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예. 너무 히가시노 게이고 그냥 전 그분 목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출판사가 홍보를 잘 안 해서 책이 안 팔렸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게요. 책 팔리는 거에 상당히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상업 작가면 당연히 그렇게 당연하죠. 관심을 예. 가지셔야죠. 영화 덕을 좀 봤다. 그러니까 이걸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작가도 여기서 이제 밝히듯이 이 작품이 미스터리인지 SF인지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과는 좀 다른 주제와 소재의 소설이라는 데 있어서 본인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작품이 처음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잘 팔렸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또 앞서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 작가한테 그 예상한 책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교수님께서 이 변신이라는 작품에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또 비판 아닌 비판이 좀 있다면 예. 이게 초기 작품이라 그런지 이후 작품들처럼 뭐 마지막 한 방은 없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네요. 그게 교수님. 조금 없었습니다. 예. 사실 그 소설의 주제와 소재가 특이하기 때문에 소설의 처음부터 몰입감이 대단한 작품이긴 해요. 뭐 총에 맞아 죽을 운명인 젊은이가 뭐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받아서 살아난다. 근데 또 뭐 이런 이식한 뇌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흥미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초반 중반까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소설의 후반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예측된 대로 진행이 되고 끝나버려요. 교수님이 예측을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작가가 이후에 이런 종류의 소재를 가지고 다룬 작품들은 끝에 가서도 뭐 엄청난 반전이나 예상하지 못한 스토리의 전개 등으로 이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있어요. 네. 한 방이. 근데 변신은 그 점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이 소설의 끝까지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이 재미있게 읽힌다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죠. 자, 독자 댓글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넘어가죠. 이건 넘어가고 교수님 끝으로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변신에 대한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이 변신은 제가 생각하기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전환점이 되는 소설입니다. 데뷔 후 5년간 17작품을 출간하는 동안에 작가는 정통 본격물, 즉 살인사건과 범인을 잡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신에서부터 작가의 상상력이 특별한 소재와 주제로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 후반부에 대단한 반전이나 예상을 깨뜨리는 이야기는 없지만 몰입도도 높고 아주 재미있는 소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